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의 말품격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조관일,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는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석탄공사를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인테크 이론의 창안자이며 친절 서비스 분야 국내 선구자로 꼽히면서 한국 대상 명강사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체 및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조관일 TV의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50의 말 품격 수업 이 책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인 50에 그중 가장 중요한 이치인 말의 이치를 깨닫고 품격 있는 화술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화 지침서입니다. 언격을 채우기 위한 화술의 법칙들, 말투 갈등 해소법, 스몰 토크와 유머의 구사 원칙, 침묵의 전략, 주도권을 잡는 질문의 힘 등 평생 생활화됐던 대화의 질과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말의 품격에 대하여, 2부 품격 있게 말하는 법, 3부 입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4부 통하는 대화, 막히는 대화입니다. 50의 말 품격 수업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품격은 품성과 인격을 합친 단어로 정신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합니다. 품격의 높고 낮음은 대개 말과 행동, 그리고 겉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품격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품이라는 한자의 모습이 물건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듯한 형태를 띠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품은 원래 물건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입을 의미하는 구자가 여러 개 있는 형상입니다. 세 사람의 입, 즉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잘 놀리는 것이 사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풀이라고 할지 모르나 현실과 대비해보면 물건을 쌓아놓은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실감납니다. 따라서 품격에는 품의 격, 즉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품격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는데 군자의 군은 다스릴 윤과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입구가 다스릴 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 논어에서는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날 군자 운운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품격은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50즈음이면 품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와 깊이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단어, 어떤 말투, 어떤 태도를 취해야 어른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로써 인격과 품격을 높이는지 성찰할 때입니다. 나이에 따라 꼭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40대까지는 설령 품격에 벗어나더라도 젊다는 구실로 커버할 수 있지만 나이 50이 되면 품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품격 있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품격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품격 있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점잖게 말하는 걸 머리에 떠올립니다. 품을 잡고 말하는 고관대작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아하게 말하는 귀부인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품격의 범주에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품격 있게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호감을 얻으며 그럼으로써 사람을 얻는 대화법입니다. 그 방법은 많고 많습니다. 때로는 씩씩하게 젊은이답게 말하는 것이 품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노련한 기성세대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품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0의 품격이란 딱 그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활기찬 젊은이다움이, 때로는 노련한 점잖음이 잘 어우러질 때 품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은 오영수 씨. 이름만 들어서는 얼른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라고 하면 금세 알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몰아치던 2021년 10월에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그가 출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프로그램의 전반부에 내가 잠깐 얼굴을 내밀게 되어 관심을 집중하던 터입니다. 내가 출연한 부분은 싱거울 정도로 짧게 지나갔습니다. 내친 김에 후반부도 보게 됐는데 바로 깐부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형태를 흉내내어 방송인 유재석 씨와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미주 씨가 앵커 역할을 맡고 오영수 씨가 초대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금은 투박한 마치 시골의 평범한 할아버지와 같은 차림과 얼굴로 천천히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언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대로입니다. 드라마에 얽힌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마지막 즈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승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 TV 앞에서 두 손을 조아리며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사회자가 끝으로 한 말씀 해달라니까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앵커들이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아내도 눈물을 훔치고 잠시 후 방송이 끝나자마자 나의 딸도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더듬더듬 천천히 탁한 음성이지만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란 어때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른의 품격이 어떤지도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장면과 비교해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 유창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리고 매끄럽고 빠르게 그 말을 했다면 어떨까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감동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됐겠지만 인상 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은 고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할 50의 나이라면 일상의 언어가 어때야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사람이라면 깐부 할아버지의 그 방송을 동영상으로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원래 말의 속도가 빠른 편인 나는 그때부터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낭낭한 목소리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니며 품격 있는 말이란 단순히 말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영수 씨의 화법에서 정말로 크게 배운 것은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을 갖고 하느냐였습니다. 그것이 내공이며 인품 아니겠습니까? 말의 품격은 곧 인품과 관계 있으며 인품은 곧 진정성이 아닐까요? 말의 품격을 언격이라고 합니다. 말의 품격, 언격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고스란히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제 50쯤 됐으면 품격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며 3, 4, 1언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신중한 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3번쯤 깊이 생각을 다듬으라고 했는데 그 3번 중에 1번 정도는 나의 언격은 어떤지, 말의 품격은 괜찮은지에 할애하는 것은 어떨까요?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 꼭 있는 4가지.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짜증 화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짜증 화법에는 다음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말 가로채기.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운하며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토다는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을 넘어 정말 토 나옵니다. 셋째, 깐족거리기.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화법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핥힙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네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 있냐? 라며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라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냐? 라며 신경을 건드립니다. 넷째,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 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화법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가리며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선선히 넘어가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습니다. 때로는 빈정거리고 깐족거립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속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자칫하면 논쟁을 일으켜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화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위에 열거한 4가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잡담의 품격을 지키려면 적어도 다음 3가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잡담을 하다가도 얼른 생각이 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첫 번째, 비난을 삼가라. 험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잡담의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칭찬의 말보다 험담과 비난에 쏠리기 쉽습니다. 험담과 비난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남을 씹는 건 맛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에 빠지면 수렁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성각자, 철학자들이 험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만큼 위험성과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잡담을 나누고 수다를 떠는 것은 좋은데 회사의 비밀, 남의 비밀, 심지어 자신의 청기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단서를 아무리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단서를 붙이는 순간 비밀은 해제됩니다. 과묵한 사람이란 단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과묵한 사람입니다. 잡담과 수다를 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원칙 2번째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째,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라. 잡담을 많이 하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수다쟁이란 말 자체가 이미 품격을 상실한 단어입니다. 수다쟁이의 특징은 단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말을 독점하는 데 있습니다. 독점하지 않으면 수다쟁이란 비난을 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잡담을 할 때는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숨을 고르면서 말하세요. 즉,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1, 2분쯤 말했으면 잠시 숨 좀 돌리고 상대방도 대화의 장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고 대화가 됩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잡담과 수다를 즐기세요. 그러나 대화를 할 때마다 수시로 지금 3B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말하세요. 할 말 다 하면서도 품격 있는 화술의 소유자로 평가될 것입니다. 원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칙 3독. 첫 번째 독, 독점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대화를 독점하며 혼자 떠드는 것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화술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 꽤나 한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이지 대화할 때는 독점하지 마세요. 강조하지만 대화란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선하지 마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 올리지 마세요. 대화란 적당히 주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좀 빗나간 말을 하거나 의견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심판관처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잘난 것도 아니고 탁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에 빠지고 결국 불통이 됩니다. 고집불통. 세 번째 독설하지 말라. 성질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성깔이 그러니 승질을 못했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도록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과 어조에서부터 도끼가 묻어나옵니다. 대화는 말을 부드럽게,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에서 밀린다 싶으면 밀려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생사를 거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를 품고 악다군이 써서 설령 이긴다 한들 결과는 뭡니까? 품격만 깎이고 정만 생기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천천히 말하기에 7가지 효과.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잘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 못한다는 사람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실은 몇 가지의 문제가 발견될 뿐입니다. 화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딱 한두 가지만 실천하면 말을 잘하게 될 요령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화술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는 지시사항이 너무 많아서 화술에 대한 훈련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에게 조언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너무 싱거운가요?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의사 고바야시 히로유키도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에서 천천히 말하기를 권합니다. 그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말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말이 빠르면 호흡이 얕아지고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두뇌 회전이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럼 말을 천천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히로유키가 언급한 것을 포함해 7가지 정도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경망스럽게 되니까요. 둘째,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위 높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중에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폼을 잡는 것처럼 말을 느릿느릿 천천히 합니다. 셋째,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뭔가 조급한 것 같고 후다닥 거짓말로 남을 설득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경우와 천천히 하는 경우를 비교해 상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신뢰감이 더 갑니까? 넷째,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구치게 되고 그러면 말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숨이 찰 정도로 시근덕거리며 말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조급해질 경우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확실히 감정 컨트롤이 됨을 실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말을 천천히 하면 말 실수를 줄입니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라도 곱씹어 보면서 그 단어와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하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실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섯째,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도 좋게 들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것인데 천천히 말하면 자연히 목소리가 낮아지기에 같은 목소리라도 품격 있는 좋은 목소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일곱째,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말을 천천히 하라.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 매우 유용한 규칙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화술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천천히 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후회. 대화는 하고 나서 즐거운 여운이 남아야지 곧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건 결코 잘된 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대표적인 경우 20가지를 골라봤습니다. 1. 남에 대해 험담과 비난한 경우. 2.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표현을 한 경우. 3. 품격 없는 거친 말을 한 경우. 4. 감정 조절 실패, 흥분, 말싸움, 악감정을 표출한 경우. 5. 남을 깎아내리고 질투와 시샘을 표출한 경우. 6. 농담을 가장해 남을 비꼰 경우. 7. 잘난 체 하거나 지나친 자랑을 한 경우. 8.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혼자 떠든 경우. 9.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한 경우. 10. 음담패설, 성희롱성 발언 등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발언을 한 경우. 11. 정치적, 종교적 발언을 한 경우. 12. 남이나 회사의 비밀을 발설한 경우. 13. 나의 비밀을 말한 경우. 14. 앞지른 약속, 섣부른 맹세를 한 경우. 15. 침묵보다 못한 괜한 말을 한 경우. 16. 실익 없는 일에 따지고 든 경우. 17. 성급한 판단으로 말한 경우. 18. 젊은이, 부하, 후배에게 훈계성 발언을 길게 한 경우. 19. 미성숙한 단견을 주장한 경우. 20. 말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또 그렇게 한 경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